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명 씨는 오늘도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애를 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어찌된 게 당신이 유나를 보면 유나가 이렇게 울어요? 혹시 유나 꼬집는 거 아니에요? 지명 씨는 이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내에게도 그리고 이제 13개월 된 딸 유나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지명 씨에겐 유나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늘 육아를 하느라 지친 아내가 안쓰러워 지명 씨는 틈이 나면 유나와 놀아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유나와 궁합이 안 맞는지 지명 씨가 놀아주면 유나는 좋아하기보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30대 회사원인 지명 씨는 평일에는 바쁜 편이라 놀아줄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놀아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아침부터 서둘러 놀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나가기도 전에 보채고 옷도 안 입으려 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신체놀이가 좋다는 말을 들은 터라 유나와 놀아줄 때는 높이 들어올려 신나게 한 바퀴 돌려주는 우주여행을 시켜주는데 유나를 높이 들면 그때부터 유나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 깍꿍놀이를 할 때도 유나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명 씨는 나름 재밌게 하려고 배트맨처럼 손으로 안경 모양을 만들고 배트맨이라고 외쳤는데 유나가 그 모습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우는 유나를 달래주려고 아이 몸을 잡고 목마를 태워주려고 하면 더 울어버립니다. 지명 씨는 유나가 딸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유나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아내는 지명 씨 너무 소란스럽게 들이대는 게 문제라고 지명 씨 탓을 합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명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아를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또한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성인이 제공해야 하는 발달 자극이나 역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보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유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놀아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유나가 반응을 또 너무 안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또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이들은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놀이 좋아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도전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고 새로운 것에 보다 잘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영아기 자녀를 대할 때는 반드시 그 아기의 기질과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나 아빠의 경우에는 의욕은 넘치시는데 조심스럽고 조용하며 적응하는데 시간을 요하는 편이 유나에게 너무 들이댄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빠의 의욕은 유나에게는 과잉 자극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아이와 놀이나 활동을 계획할 때는 아이의 생리적인 상태나 주기를 고려하셔야 돼요.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졸릴 때 혹은 몸이 안 좋을 때 놀자, 나가자 이렇게 재촉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세요. 이 영아들은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두 분 가운데서도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편이 적은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아기의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직 아기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신체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합니다. 네. 눈맞춤을 회피하거나 성인에게 안길 때 편하게 안기기보다는 이렇게 막 밀어내거나 네. 아니면은 병이 아픈 데가 없는데도 애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늘어지거나 멍할 때 네. 바로 이때가 정서적으로 불편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잘 웃지 않거나 병이 없는데도 설사나 변비 증세가 있을 때, 쉴 때에도 계속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 때, 그리고 몇 시간 계속해서 울 때, 또 계속해서 요람이나 벽에 머리를 부딪힐 때, 표정이 없을 때,
혹은 폭발적으로 화를 낼 때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영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전문가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네. 교수님, 그렇다면 영아와 함께 놀아줄 때 추천할 만한 놀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유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요. 양육자와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좋은 놀이는요,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표정 만들기. 표정 막 재밌게 해주는 거고요. 걸음마기 아기에게는 깍꿍놀이나 간단한 형태의 숨바꼭질, 요거 추천합니다. 양육자가 재밌고 다양한 표정을 만들면 아기들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뻗쳐서 얼굴을 만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아기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양육자의 눈, 코, 입을 만져보게 하고 신체 부위 명칭을 알려주는 거는 아기에게 신체를 탐색할 기회와 더불어서 접촉을 통한 애착 경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걸음마기가 되면 아기들은 어느 정도 애착이 형성되면서요, 언제까지 내가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개별화,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나도 조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기 위한 연습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너 여기서 살아라고 멀리 가면 안 되고요. 네. 깍꿍놀이나 간단한 숨바꼭질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짧은 동안 양육자와 분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개별화된 존재로서의 자기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가리고 계시거나 숨바꼭질 할 때 너무 오래 다 숨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분리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또 재미있으려고 숨었다가 아이가 찾으면 막 이렇게 크게 막 좀 무서운 표정이나 큰 소리를 내면 애가 두려움을 느껴서 붙으려고 하니까 수위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되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TV를 틀어놓거나 오디오북을 함께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기에게 그저 말을 많이 들려준다고 언어 발달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아기에게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어적 자극만 들려주게 되면 단어나 문장 구성은 배울지 몰라도요, 대화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영아를 돌보는 성인은 항상 영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성인 입장에서는 다른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에겐 자신을 늘 돌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양육자를 영아는 원하고요. 그런 양육자를 가졌을 때 발달은 최적화됩니다. 따라서 성인은 영아의 하루 일과를 잘 관찰해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일상적인 업무 처리하도록 스케줄을 구성하는 거 필요하십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영아와의 상호작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